안녕하십니까. 해커스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 노무사입니다. 자, 토요일 날 이제 7급 시험이 있었죠. 오늘은 그 중에 노동법 가책형으로 해가지고 노동법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제된 걸 보니까 작년에 20년도에는 8문제, 4문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기법 8문제, 노조법 4문제, 부속법령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올해는 이제 작년에 20문제였고 올해는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근기법에서 2문제가 더 출제가 돼서 10문제, 그다음 노조법 1문제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5문제, 그 다음 부속법령에서 2문제가 추가가 돼서 10문제.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그죠? 10, 그죠? 기존엔 8, 4, 8이었는데, 그죠? 자, 이제 좀 균형적으로, 그죠? 비율을 고르게 배분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기존 비율을 이제 그대로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게 되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는 이제 7급 시험은 아무래도 이 판례 문제가, 그죠? 25문제 중에서 약 1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판례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 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례가 같이 섞여 있지만 또 조문을 묻는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판례만 묻는 문제는 아니고, 그죠?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가 한다. 자, 이런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부분에 그 중에는 답은, 그죠? 조문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비율이 고르게 출제가 됐고요. 이 부속법령에서는, 그죠? 이 최저임금법에서 판례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파견법에서 판례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죠. 2문제가 출제가 됐고, 따라서 10문제 중에 2문제만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대부분은 전부 부속법령은, 그죠? 법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작년과 그렇게 큰 차이는, 문제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역시 이제 이 산안법 문제가, 그죠? 산안법 문제하고 이제 이 노조법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벌칙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벌칙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그 산안법의 이 문제 하나는, 자, 이제 이런 출제는 사실 이게 이제 신설 조문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죠? 이제 이 벌칙 문제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그죠?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법 문제 한 문제는 이제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죠. 그죠? 부당노동행위 관한 벌칙이니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중요해서 그렇게 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산안법에서의 이 벌칙 문제는 좀, 그죠? 이제 여러분들 7급 공무원에 대해서 감독관이 되신다거나, 하여튼,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벌칙 문제는 사실 찾아보면 되거든요. 찾아보면 되고,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이 문제를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제 생각인데, 객관식 시험에서 명확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출제는
상당히 무성의한 출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죠. 그죠? 근기법, 노조법,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꼭 이 문제를 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노동법이 이제 올해도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그 4개의 전압 판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압 판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출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정된 분야라든가 최근에 어떤 전원합의체 판례, 작년도 하여튼 최근 판례들, 중요한 판례들, 물론 이번 문제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이제 노동법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근법 문제죠.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객관시키면서 출제가 자유되죠. 근데 문제가 쉬웠습니다. 1번 친권자나 후계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거 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미성년자이지만 그죠?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자, 3번 그죠?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그죠?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4번 자, 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죠? 1일 2회 각각 수유시간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줘야 된다. 자, 1번 문제는 좀 쉬웠고요. 문제 2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문제죠. 제 6조에서 6조 균등처우죠. 6조 굉장히 중요하죠. 6조.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이렇게 조문을 그냥 묻는 문제였어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 그죠? 사유죠. 그래서 사비영합이라고 하죠. 사비영합, 그죠? 그래서 사비영합입니다. 그래서 6조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그죠? 차별에 관한 부분은 자, 사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자, 그 다음에 영역, 그죠? 차별의 영역,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 그렇죠? 그래서 사유가 나왔어요. 성국신사죠. 성국신사, 그죠? 성국신사. 그래서 성별이죠. 성별. 연령은 이제 그 고령자 촉진법에 이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별이죠. 국적, 그다음에 신앙,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비교 대상자입니다. 비교 대상자. 자,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영역은 근로조건의 차별이고, 자, 채용. 그죠? 채용 등에 있어서는 이제 영역이 없어요. 예, 고평법에 있죠. 그죠? 자, 고용인의 채용.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차별하면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은 차별이 가능하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은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이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있는데 그 방법이나 그죠?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 합리적 이유와 비교 대상자가 중요한데, 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자, 부당노동행위가 나왔어요. 노조법이죠. 옳은 것은 판례의함. 그래서, 자,
문제는 쉽게 고를 수 있었죠. 그죠? 부당해고와 부당해고는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노동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저 규정이 없고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따라서 민사정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죠? 주장하는 자, 원고, 그죠? 주장하는 자가 이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그죠? 부당노동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측, 그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당노동이가 잘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자, 그래서 판례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2번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립 신고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절차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이 없는 거죠. 실적 요건은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고 형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적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법 외 노조가 되는 거고, 자, 실적 요건과 형적 요건을 같이 갖추게 된다. 자, 그렇다면 법내 노조가 돼요. 법내 노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조입니다. 7조. 그래서 노조법 제7조. 자, 법의 노조에 대해서는 7조가 적용되지 않죠. 노조법. 따라서 조정신청이라든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 부당노동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뭐요? 3월 있죠. 그죠? 부당이거나 부당노동행위는 3월이에요. 자, 차별 시정 신청이 이제 그 6월로 돼 있죠. 그래서 3월. 이건 제척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4. 자, 그 고점행위나 기각 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행위 재심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거 출제 많이 되죠.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것도 노조법 문제인데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행정관청은 1번. 행정관청은 규약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행위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행위 의결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결의 또는 처분. 앞에는 이제 그 법령에 위반한 거죠. 이제 밑에는 2번은 결의 또는 처분, 그죠?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 위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의 의결을 얻지만, 그죠? 있으나 이해관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죠. 자, 맞습니다. 자, 노동조합과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는 결산 결과 운영상을 보고해야 되죠. 자, 4번. 자, 이 회계감사인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대표자는 자, 1년에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이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죠? 회계감사는 1년 너무 길어. 그래서 6개월에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6월에 1회 이상이죠. 노동자의 모든 자료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격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다음 조합원의 요구 필요 없어요. 여기 조합원의 요구 필요 없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노조법상 그죠? 총회나 대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나 대의원에 중요하죠. 그죠? 그 중요한 의사결정 최고의 총회 의사결정 기관이죠. 그 대의원은 총회에 가름해서 이제 둘 수가 있는 거죠. 규약으로 정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에 판례가 한다. 자,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다음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비무조 중요하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선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맞죠. 3번 총회는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예산 결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적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은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죠. 자, 이걸 특별결의죠. 자, 보통 결의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2분의 1인데 자, 그죠? 2분의 1, 2분의 1인데 자, 특별결의로, 그죠? 예, 특별결의로, 2분의 1, 3분의 2죠. 인 경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특별결의를 하겠지만, 예산 결산은 보통 결의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규약, 재정 변경 아주 중요하죠. 임원의, 선임은 빠져 있어요. 해임만.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해산. 중요하죠. 자, 이건 그 다음에 조직 형태의 변경, 그죠? 조직 형태 변경.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별비결을 하게 된다. 4.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기를 통하여 총회의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했다. 자, 규약의 개정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바로 이 규약의 개정, 그죠?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죠?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하더라도 원래는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다. 그죠? 기본적, 중요한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소멸되지 않고 총회가 계속 총회가 대의원의 의결사항인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은 총회가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하더라도 의결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근기법상 자, 사장에 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3조죠. 근기법 63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당 근로자죠.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노동의 의결을 얻을 필요 없어요. 장관이 그냥 승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적용이 취해됩니다. 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그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2시간제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요즘에 이게 핫한 업종입니다. 예, 대기업의 이제 그 임원회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죠. 그죠? 근데 뭐 반 이상이 사실은 대기 시간이죠. 자, 이러한 업종 단속적 근로자죠. 단속적 근로자.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 그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은 그죠? 이 근로시간 요즘 52시간제 위반하면 그죠?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승인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속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료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이 제된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 등등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63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근기법 문제죠. 부당해고 문제가 나왔네요. 중요하죠.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간다. 자, 1번.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 2번 맞죠? 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라고 하죠.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죠? 자, 이거 결정을 한 날이 아니죠. 결정은 그냥 당일날 해버립니다. 신문기일에 당일 해요. 8시까지 탁 문자에 그죠? 노무사 문자에 딱 찍혀요. 예. 기각이냐 인정이냐 딱 찍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이거 10일 맞죠? 중노위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10일이죠. 10일, 15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노동위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그죠?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임금 상당액 플러스 알파의 금품이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신청권자는 근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판례는 금품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데 금전 보상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금전 보상 그죠? 금전 보상은 당연히 이제 근로자가 신청하는 거죠. 신청권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거죠. 자, 이제 자세히 봐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그죠? 부당해고 이제 구제 신청을 한 거죠.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그죠? 진행 중인데 노동위원회 이제 구제 신청
자, 노동인의 구제 신청 하던 중에 행정적 구제죠.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그죠? 같은 사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해서 또는 종업원 지위 확인해서 뭐 이런 겁니다. 해고가 무효하다. 이거 확인해 달라는 청구의 소송이죠. 이건 뭘 어디 합니까? 법원에 하는 거죠. 제기했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그죠? 법원에서는 신청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럼 기각하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다 기각 이렇게 됩니다.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렇게 합니다. 소송은. 그래서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유가 소멸한 것으로 구제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그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그쵸? 노동위원회도 할 수 있고, 그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3개월 이내에 그죠? 할 수 있고 법원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는데 원칙적으로 제기는 소의 제기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확한 단어입니다. 소송은 하나의 절차, 그죠? 구슬을 깨고 있는 이 절차, 그죠?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절차들이 쭉 있죠. 이걸 갖다가 소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하면 여기 이제 소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또는 확인의 소 내지는 종업원 지위를 내가 근로자라는 종업원 지위를 확인해달라. 확인의 소를 하게 됩니다. 청구가 아니라 확인의 소예요. 소를 제기하는데 자,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법원이 판결이 끝나버렸다.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났다. 기각했어요. 기각 판결이 나면 법원이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동시에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동시에도 할 수 있지만 자, 요것과 요걸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각이 났다. 그러면 이것은 노동위원회 통해서 있잖아요. 노동위원회에서 나중에 결국은 법원으로 가거든요. 최종적 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자, 이 기각 판결이 나면 그죠? 소의 구제이익이 구제 절차의 구제이익이 소멸하기 때문에 뭐예요? 각하 처분을 합니다. 이때는 각하를 해요. 각하를 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분을 합니다. 자, 이 판례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건기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취업규칙 판례에 의한. 자, 취업규칙 중요하죠. 고용노동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죠. 그죠? 자, 법단추의 개조. 그래서 상위법원에 그죠?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즉 불이익 변경이죠. 취업규칙에서는 불이익 변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 그죠?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94조 1항 단서에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 자, 근로계약이죠. 자,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그죠? 자, 근로계약 부분, 기존의 근로계약 부분이 어떤 유리한 근로조건이 있다. 그죠? 유리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제4조, 대등한 지위, 그 다음에 자유의사, 그죠? 자유의사. 자, 당사자가, 노사가, 그죠? 자유의사에 따라서 1대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않고 개별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법인은 하위법원이지만 그죠? 이게 바로 유리성의 원칙입니다. 원래는 자, 다른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근로자에 대해서 두 개의 법원이 경영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법단 추계로 가는 거지. 그런데 자, 유리수행 원칙이라는 것은 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죠.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제 취업규칙에서 취업규칙도 최저 기준입니다. 97조의 최저 기준 미달하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상회하는 유리한 근로조건이 하위 법원인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리수행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데 이것이 그죠? 94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그죠? 집단적 불이익병용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경우여서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 이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이고 이게 이제 올해 노무사 시험에도 2차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바로 여접시 자, 여기에도 출제가 됐네요. 이게 이제 2019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19년도 판례까지는 좀 많이 나왔어요. 좀 나왔는데 20년도 판례, 작년에 이제 전원화폐체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죠?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전원화폐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될 것이다. 네, 그죠? 예. 그리고 7번 문제를 보니까 7번 문제는 좀 있죠. 그 작년 20년도 판례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그래서 이 중요한 판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2번 판례 문제 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의견 청취. 그죠? 94조 1항 본문의 의견 청취 절차 자체는 훈시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 규정 아니죠. 이를 거치지 않았다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자,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자, 무효. 그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른다. 97조. 자, 정확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그래서 자, 이제 97조는 미달하는 그죠? 미달하는 부분은 자, 97조는 취업규칙도 이제 최저 기준이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반대 해석하면 자,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그죠?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그죠? 판례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4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자, 불이익 변경의 불변의 경우에 그죠? 집단적 동의를 받게 돼 있죠. 동의에는 동의 주체가 있고요.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다 이걸 거쳤어. 그래서 이제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 자, 그래서 자, 이게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죠. 그죠? 유효해요. 자,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조가 있어요. 4조에 보면은 자유의사 계약 근로계약은 자유의사 근계 이제 이 4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사에 따라서 1대1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임금 피크제. 임금제와 관련된 판례인데 자, 임금 피크제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금 피크제 하게 되면 급여가 그죠? 2년 미만은 정년으로부터 2년 2년 미만은 60%, 그다음에 1년 미만은 4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확 떨어졌죠. 그죠? 근데 기존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유효하게 변경했어요. 그죠? 임금 피크제. 자, 이제 정년에 돌아가기 전에 그죠? 급여를 근무는 계속하면서 이제 급여를 낮추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에서는 그죠? 여기 이제 60% 40% 낮췄는데 야, 이거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해가지고 자, 이 유리성의 원칙을 갖다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거 60% 40% 낮추는 거 안 된다. 자, 이런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금기법상 경영상 이유 예연 해고, 그죠? 24조 경영상 이유 해고, 경영상 이유 해고 중요하죠. 이 중요한 데 다 출제가 됐습니다.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기법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좀 속도를 빨리 가야 되겠구나.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자, 사용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는 날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 2항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분이 다른 사업 부분과 인적 물적 장소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권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죠? 인물장 독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가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죠?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분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가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으면 그죠? 법인의 일부로 할 수 있지만, 그죠? 이게 이제 조선호텔 사건입니다. 판례. 중요한 판례죠. 이런 경우에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뭘 판단해야 되냐? 자, 긴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죠? 긴박성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자, 24조 정리해고 경영해고에 있어서는 사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할 때 이걸 판단할 때 먼저 그죠? 전체 경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호텔 사건인데, 조선호텔은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는 흑자예요. 흑자인데 그 부산 쪽은 이게 적자니까 그냥 부산 사업소를 갖다가 중심으로, 부산 사업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조선호텔 전체 경영사장을 가지고 긴박성을 판단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자, 이게 거의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부산은 본사에서 다 관리해요. 본사에서 회계나 이런 거 다 관리해. 그죠? 장소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죠?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 사람도 있잖아요. 인사과에서 다 본사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독립돼 있지, 인물장, 그다음에 회계가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전체로 보면 긴박성이 없는 거죠. 전체로 보면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죠? 그죠? 이 부산 호텔, 그죠? 조선호텔. 그 다음에 전체, 서울도 있고 막 지방 다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흑자야. 그럼 여기 부분적으로 보면 적자야.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긴박성을 따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인물장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자, 이런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경영상에 의한 해고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노력이 아니죠. 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영상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25조죠. 25조의 대원 판례가 이런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판례를 물어본 건 아니고, 자, 내년에 그 판례가 나올 수도 있죠.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이죠. 해고된 근로자가, 자,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죠. 같은 업무. 3년 이내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러 할 경우 경영상에 의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해야 되죠. 이 원하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고용해야 된다.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 해요. 이제 정리해고에 대해서 3년 내에 같은 업무 하게 되면 원하면, 그죠?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는데, 자, 요거 파견법에서 직접 고용 의무와 같은 법리로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지금 판례에서. 그래서 확성 손배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물어봤다. 요 25조를 물어봤다.
여기 이제 25조가 대원 판례 때문에 중요해졌습니다. 자, 대원 판례 잘 알고 계셔야죠. 내년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경기법상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자, 해고 예고 26조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판례가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그죠? 해고에 대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경유죠. 취지가. 그 다음에 특정해서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에요. 자,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나 27조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은 바로 27조 2항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고 의무 적용 죄 3개월 미만. 그죠? 3개월 미만 근로한 자. 그죠? 그 다음에 4.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그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그죠? 해고 예고 수당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부당이득. 자, 이게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이제 부당이득, 해고 예고 수당, 그죠? 자,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자,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자, 수당을 받았습니다. 예고 수당을 받았어요. 30일 전에 해고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30일 전에 해고를 한 게 아니라 30일 안 돼서 해고를 한 거지. 네, 해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부당해고 신청을 해가지고 부당해고 판정이 났어요. 나니까 나면 어떻게 되죠? 나면 자, 이제 원직 복직하죠. 예, 원직 복직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당액, 그죠? 자, 요 기간 동안에, 그죠? 임금 상당액, 근로를 제공하겠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요거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은 자, 이 구제를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이미 사용자가 보니까 어머, 자, 부당해고 판정 받은 거 기분 나빠. 자, 그런데 자, 임금 상당액 주고 그 다음에 원직 복직했어. 된 거 아니야? 해고 수당 이거 30일분 준 거 이거 부당이득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했네. 반환 청구 해소를 했어. 그죠? 소를 했어. 자, 이렇게 이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냐? 아니다. 취지가 달라. 취지가 뭐죠? 취지가 식용유야. 식용유. 네, 그죠?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거야. 여유를 주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고 수당의 지급은 부당해고 판정이 나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더욱더 근로자한테, 해고당한 근로자한테 더욱더 더 중요합니다. 더 절실해요. 판례가. 자, 이런 판단하에, 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지도 다르고. 따라서 해고의, 그죠? 해고의 유효,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취지가 뭐예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그죠? 새 직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이게 취지야. 됐죠? 해고 유효는 아무 상관이 없다. 됐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A급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노조법상 부당노동이가 또 나왔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판례. 자,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 요하지 않죠. 아주 중요하죠. 자, 지배개입이. 그 다음에 이 부당노동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괜찮은 게 1번, 3번, 4번 지문을 알게 되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이제 81조는 워낙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그죠? 이 형사처벌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자 이제 2년 이하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 문제는 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지문을 갖다가 옳지 않은 지문을 한 것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3번. 자, 3번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거, 연장근로 거부.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에 해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불이익 취급이죠. 불이익 취급. 그 다음에 부당노동 예방 제거는 노동인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 자, 법률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자,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판례가 인정했어요. 명시적, 묵시적 어떤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죠?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근로계약 당사자니까, 그죠?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적인 권한, 이 사실적인, 그래서 실적, 구체적 지위, 실구직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죠? 자, 그러한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인에서 주체로서 분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건 현대중앙 판례입니다. 현대중앙 판례. 2010년도 판례이고 노무사 2차에도 출제가 됐던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이제 그 사용자, 그 사업주, 뭐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제 분호의 주체에 있어서 이제 이 지배 개입에, 그죠? 예, 지배 개입, 여기서는 지배 개입, 이 부당노동행위죠. 예, 부당노동의 지배 개입 주체에 대해서, 그죠? 원청, 제3자인 원청,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원청이죠, 원청, 제3자. 이게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 그죠? 하청업체가 이제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자, 이랬을 때, 그죠? 하청노조. 자, 여기에 대해서, 그죠? 예. 자, 근계 당사자는 아니죠. 하청노조는 여기가 이제 근계 당사자죠. 근로계약은 여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는 아니지만, 뭐요? 실적으로, 구체적 실적으로, 그죠?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실구직결, 실형지. 실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는, 그죠? 예, 그죠? 실구직결. 어떤 지위에 있다면, 이 제3자를 하더라도, 그죠? 제3자를 하더라도, 그죠? 제3자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죠? 부당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고용노동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소집을 요구할 수, 요게 이제, 예, 그죠? 소집권자는 누구냐면 위원장입니다. 예, 그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집 요구는 할 수 있죠. 소집 요구. 요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죠? 고시해야 되고. 3번. 장관은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관은 매년 8월 5월까지, 그죠? 매년 말월이 아니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죠. 그죠? 결정. 자, 8월 5일까지. 자, 그래서 요것은, 예, 그죠? 이 조문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최저임금법 제17조 1항에 이제 소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시 최저임금 문제가 나왔는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는 게 판례. 자, 그래서 옳은 것이 1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 장관은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그죠? 매년 조사해야 되죠. 2년마다 매년 조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다음 연도, 당연도가 아니고 9월 1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4.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 기준이죠. 임금 산정 기준 보통 뭐 1월달 보통은 월급 많이 하죠. 뭐 그다음에 주급 줄 수도 있고 하여튼간 임금 산정 기준 시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되지만 자 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적용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매 시간이고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고평법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하는 문제 중요하죠. 자,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평법 14조 3항에 보면 사업주 또는 상급자, 그 다음에 근로자. 그래서 상급자도 사용자도 그죠? 직장 내 성희롱을 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고 상급자는 임원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도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근로자를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기간 동안이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가 틀리죠.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죠. 의사를 존중해야 되죠. 이 성희롱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 등의 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피해 근로자 등의 근무 장소의 변경, 그다음에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 고객 등 그죠? 고객 등이 이런 경우에는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그죠? 유급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고평법 14조의 2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기단법이죠.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저 중요하죠. 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사용자한테 있죠. 이걸 명시하고 있죠. 자, 이제 그 균등처우 근기법하고는 다르죠.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단법에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3번 자, 기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을 내리는 경우 그 내용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취업규칙, 단체벽 등의 제도 개선 명령을 포함할 수 없다가 아니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하여 그죠?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 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라 장관이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근기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게 판례. 자, 1번 전업 판례가 나오네.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할지라도 그죠?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는 민법상 가능합니다. 채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자, 근기법 제43조죠. 43조에 그죠? 직접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전액 그죠? 근기법 43조가 아주 중요하죠. 전액을 그 다음에 직접 그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통화로 그죠? 요 세 가지 원칙 중에 직접 지급해야 돼.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지 양수인한테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다수 견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그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비상시 지급
자, 조문에 나와 있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타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전액 지급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이 전액 지급의 원칙, 이 전액 지급의 원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급은 전액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상계할 수 없어. 그죠? 원칙은 자, 상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뭐 대출 채권이나 이런 데 상계할 수 없어요. 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딱 이 세 가지야.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된 거예요. 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 지금 동의. 다만 근로자의 동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상계죠. 조정상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퇴직금 중간 생산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죠? 퇴직금 청구와, 그죠? 청구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반환 채권은 자, 여기에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매월 지급했어요. 자, 매월 지급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했다. 20만 원씩 지급했는데 중간정산 무효거든요. 중간정산 대원 판례가 무효다. 그러면 이제 이미 지급한 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퇴직금 청구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퇴직 시에. 자, 그래서 이제 조정상계 범위를 여기에 이제 원형을 판례가 했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을 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하니까 허용되죠. 자, 이 문제가 나왔고, 이 전액 임금 지급의 원칙, 그죠? 전액 지급, 통화 지급의 원칙, 그죠? 직접 지급의 원칙, 그 다음에 그 정기 지급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전액 지급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화 지급의 원칙도 중요해요. 그다음 17번. 자, 금기법상 징계나 전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징계나 전직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징계에 관한 문제는 1번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행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죠?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되는 경우는 뭐냐?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사관사평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관련,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요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요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요즘에 부동산 투기, 그죠? 공무원들 줄지어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2번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대한, 그죠?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죠? 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요? 판례가 아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징계 절차라는 것이 뭐냐면 징계의 출석 및 진술 기회, 그죠? 진술 기회 보이죠. 최소한의 소명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명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소명 기회는 줘야 되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학자들의 최소한의 소명 기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소명 기회, 잘못은 했지만, 그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원래는 줘야 돼.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징계 절차죠. 징계 절차.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가 그죠?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와, 그죠? 이러한 어떤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와, 그죠? 이러한 징계 절차 등
뭐 징계 절차는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뭐 소집 뭐 언제 며칠 전에 뭐 등등 많죠.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되고,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 if나 안 거치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징계 절차가 없다 하면은 최소한의 소명기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거의 통설이죠. 그런데 판례는 자, 거치지 않더라도, 그죠?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가 안 주더라도, 그죠? 이건 유효하다 라는 게 이제 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죠. 실무에서는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처분에 있어서, 그죠? 전직 처분에 대해서, 그죠? 전직. 이제 전직, 장소, 저기 지방 발령을 낸다거나,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을 갖다 배치 전환이라고 하죠. 업무를 갖다가 바꾸는 거죠. 전직 처분에 대해서는, 그죠? 이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죠?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약정이 없어. 그죠? 근무 장소나, 그죠? 내용이나 장소에 대해서 없어. 약정이 없어. 자, 이런 경우는 업생신이죠. 업생신. 그죠?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그 다음에 어떤 그 신뢰관계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약정이 있는 경우. 이때 묵시적 약정, 판례는 묵시적 약정에 대해서도 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죠? 인원 선택의 합리성, 그 다음에 업무 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근 판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용이나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그죠? 약정한 경우죠. 한정한 경우에는, 그죠?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18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 17조 1항에, 그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자,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그래서 명시해야 되죠. 명시무가 있죠. 자,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이건 뭐 해지 의미인데 해지할 수 있다는 게 19조 1항이고, 자, 뭐 해제나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 소정 근로시간 밑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사임금에 속하지 않죠. 통사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죠. 정일고 됐죠. 근데 기본적인 게 뭐냐? 소정 근로시간이야. 그죠?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죠? 시간에 연장 근로수당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장 휴가, 야간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자,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서 합의했어. 자, 근데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야, 우리는 가산임금, 자, 20%만 가산하자. 뭐 어려운데 10%만 가산하자.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자, 56조에 그죠? 50%, 그죠? 56조에 연장 근로수당 50% 가산. 자, 이것은 최저 기준이야. 이 법령에 정한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15조 1항에 따라서, 자,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했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 그죠? 50%. 그다음에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8시간까지는 50%. 그다음에 8시간 초과하면 100%. 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상 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죠? 연장 근로를 뭐 80%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자, 노조법 제14조죠. 노동조합이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서 비치해야 될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임원의 성명, 주소록 다 맞죠.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좋은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 이제 재정에 관한 장부나 서류
요것도 이제 이 30일 내에 비치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 또는 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이 심의 1번. 심의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죠. 맞고. 2번.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6조에 의해서, 그죠? 최저임금법 6조에 의해서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죠.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취업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고, 그 밑에 사용자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자 100분의 10을 그죠? 뺀 금액을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으로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1년 이상 그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3개월 내 수습기간. 자, 그 기간 감액 관한 부분이죠. 이 섞어놨지.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 이 위원회는 자,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에 특별히 줄 수 있다. 자, 조문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21번.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도급인의 어떤 책임을 강화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수급이나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조문에 있죠. 그 다음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것은 보호구 착용 등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이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건 제외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가 됐네. 계속 강조한 부분이죠. 제외. 그 다음에 3.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 규정이 나와 있고, 자,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그죠?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문서 제공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또 산안법상 건설업이 나왔어요. 도급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업도 이제 이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중요하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방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제 1번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이 나와 있죠. 단축해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정한 자는 발주자가 아니고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2번이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발주자는 자,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시공이 중단됨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장해야 되죠. 그죠? 연장 안 하면 이제 사고가 더 발생하겠지. 그 다음에 4.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주는 경우에, 그죠? 같은 장소에 행하여주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자, 요거 안전보건 조정자 두어야 된다. 요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출제가 됐는데 답은 아니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요 문제가 산안법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이거 아주 나쁘죠. 그죠? 그래서 처벌하는데, 자, 이게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냐, 1천만 원 이하냐, 1년 이하냐, 3년 이하냐, 좀 문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설됐어요. 그래서 신설된 조문들은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신설된 조문인데 20년 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답은 3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뭐 이 문제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파견법. 사용자의 직접 고용 의무 아주 중요하죠. 옳은 것은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법상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사용사업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자, 규정에 있죠. 그 다음에 사용사업자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요게 틀렸네요. 자,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자, 반대 의사를 표하면 예외적으로 자, 이제 직접 고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까지 그죠? 고용을 할 필요가 없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4번 자, 명시적 반대 의사인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는 직접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파산 선고 등 회사가 망한 경우 내지는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은 자, 직접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참 1번 틀렸구나. 1번 그래서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고용 노력이죠, 노력.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해야 한다가 틀렸고 2번은 의사와 관계없이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용사업자가 파견기간에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을 폐지할 수는 없다. 파견사업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견사업주한테 사표를 내든 그 다음에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하든 그죠? 그래서 이 직접 고용 의무나 직접 고용 간주 규정 기존에는 이제 직접 고용 간주였어요. 근데 이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파견 사업주가 뭐 중간에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의 관계입니다.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 사업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파견 사업주가 변경됐다는 그 이유만으로서는 이 직접 고용 의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 그죠? 고용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 사업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도 같이 물어보고 다 같이 물어봤네.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고 이게 바로 이제 금기법 제25조 정예고의 그죠? 우선 재고용 의무하고 똑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용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죠? 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 고용을 안 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 고용의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의사 표시. 야, 나는 고용되고 싶어.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는 고용되고 싶은데 너 사용사업주 나 고용해라.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 표시와 그 다음에 그죠?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무슨 계약? 근로계약이죠. 이제 여기서는 근로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죠? 근로자는 나 여기서 그죠?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싶어. 너 사용자 그죠? 너의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를 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게 돼서 자,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요때 뭐예요? 요때 의무 발생 시가 아니라 요때 판결이 확정된 시때 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요 기간 동안은 그죠? 손해배상 뭐 임금 상당액 손해를 배상하라. 그죠? 요 두 가지가 그죠? 이 두 가지. 그래서 확성손배라고 합니다. 확성손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판결이 확정될 때 그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 그래서 성립하는 거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아주 24번은 좋은 문제죠. 이 판례들이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25번. 자, 파견 또 파견법상 그죠? 법령상 근로자 파견을 하여서는 아야 되는 업무 그죠? 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야 되는 업무. 이게 뭐냐면 절대적 금지 업무가 되겠어요. 절대적 금지 업무.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업무들이고 뭐 건설업 등등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자, 산업법상 137조에 따른 건강관리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 자, 이것도 금지 업무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요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그죠. 그래서 이제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죠. 왜냐하면 파견은 중간 착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착취를 배제하고 있죠. 그죠. 금기법 제9조 그리고 아주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허가를 맡아라. 그 다음 대상 업무 32종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금지 업무 있고 그 다음에 2년 초과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그죠?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운전 업무 그죠? 여객 자동차든 화물 자동차든 운전 업무는 전부 다 금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리음만 빼놓고 니은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파견 대상 업무에 돼 있어요. 개인보험 및 관련 종사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마쳤습니다. 좀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는데 이제 공부 뭐 이제 그 한 문제 정도는 모르겠어요. 한두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공부를 좀 충실히 한 분이라면 충분히 그 합격선에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다. 그죠? 뭐 요거 이제 한 문제 정도 모르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문제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이제 조문하고 중협 판례에서 다 출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만 잘 들은 그죠?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그걸 잘 복습한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의 뭐 출제 경향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올해부터 이제 7월부터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노무사 2차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스의 그 노동법 강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고득점 할 수 있도록 학교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그 다음에 수험 적합적인 그죠? 합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작년부터 그 라이프 케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왔는데 올해는 아주 뜨겁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라는 것은 저희가 장기전이거든요. 장기전인데 이제 그 올해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죠?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제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어떤 합격 강의와 더불어 그 다음에 케어 시스템, 라이프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 강의 잘 듣는 게 중요하지만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프 케어를 30명 선착순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수강생은
모두 합격시키겠다. 제가 뭐 신림동에서도 그 옛날에 사법시험도 내가 전원 합격을 제 관리팀에서 전원 합격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케어를 했는데 뭐 사법시험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뭐 제 강의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이 코로나의 어려운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나서, 그죠? 자기라는 태양 밑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시험을 치렀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